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어제의 탄력을 이어받아서 양시장이 힘차게 출발은 해줬습니다. 일단은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강보와 코스닥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이 9천억 원 넘게 물량을 내놓으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지수 상승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왔는데 일단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관 매도가 시장에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락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잠깐의 반등인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지도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야기와 그리고 종목 진단까지 모두 알차게 챙겨가는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주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장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장을 함께 해주실 전문위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이니까요. 역시나 정재훈 전문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눈이 부시네요. 분홍색 전문가님.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좀 밝은 색으로 앞으로도 자주 입어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제 옆에 계시는 이 정재훈 전문위원에게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전화, 문자 이용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원하시는 종목에 대한 답변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02-3153-2611번, 2612번 통해서 전화 접수해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은 간단하게 저희가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전화 상담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연락 주시고 문자 상담이 편하신 분들은 샵 0082번 번호를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장중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 대응하실 때 투자 팁 같은 것들도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하게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어플이고 공간이니까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알림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장중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청자분들 께서 종목을 좀 접수를 해주시는 동안 저희는 또 시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19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내일 시장에 또 한 번 영향이 있을지 아니면 지수와는 무관하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만 움직일지 정재훈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일단 오늘 기관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아치우면서 시장에서도 9천억 원 넘게 빠져나갔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매도세로 돌아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게 큰 위기?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이미 한번 크게 나온 그런 사항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유동성을 좀 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을 좀 다소 거의 대부분 흡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확진자는 여전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잠복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전후까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이 어제 7,600억 매도에 이어서 오늘 9,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어요. 기간 집계로만 따져보면 9,1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이 거래일 동안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한 9,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개인 쪽에서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정도 때부터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 한번 어느 정도 추이가 되는가 하면 8월 달부터 보게 된다라면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 보게 된다라면 작년 말까지입니다. 약 한 6조 7천억 정도, 6조 8천억 정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뭐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약 한 5조 8천억, 거의 6조 가까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가 이렇게 크게 나올 물량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배당 투자를 위해서 모아갔던 그런 부분들, 매수를 했던 부분들을 배당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올해부터 매도가 금융투자 쪽엔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물량 소화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매도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비워냈으니까 채워놓을 일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 전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양매도가 좀 나아졌었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1,200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400억대와 700억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한 부분들은 대형 섹터들에 있어서 주도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삼성 SDI나 그다음에 LG화학이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그런 틈을 이용해서 2차전지 쪽 섹터가 강하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소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 수급 쪽의 원인들도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한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몇몇 소수의 종목군들만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거기에 관련되는 중소형 섹터들도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슬슬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산업재 쪽 섹터들 그리고 역배열권역에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나오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내일장 대응하실 때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의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정재현 위원께서도 또 오프라인 강연회를 온라인 강연회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일요일이거든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한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연회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자료들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20년도 성장주에 베팅하라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저녁 시간에 뭐 저녁 식사 다 하고 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방송은 온라인으로 좀 진행하니까 유튜브 쪽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게 되면 아마 제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쪽에다 구독 신청을 해놓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방송을 하거나 했을 때 알림이 가요. 그럼 그때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하단 자막에 나오죠. 그쪽으로 좀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안내가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는 분들 지금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더욱더 시장에 대한 많은 정보들 무료로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유튜브를 들어가시면은 2020년 어떤 성장주에 베팅을 하면 수익을 잘 낼 수 있을지 팁을 드린다고 하니까 일요일에 꼭 쉬시면서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편안하게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정재훈 전문위원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이용하신다면은 전화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문자 접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샵 0082번 전화번호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 종목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볼 건데요. 7632님의 종목 빠르게 첫 번째 상담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원에 30%라고 적어주셨어요. 정치 테마주로 지금 엮이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요? 네, 일단 테마주로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일단 그 기본적인 건 21선짜리 때 깨졌어요. 깨졌다는 얘기 1차 시세는 마무리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점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 안 돼요. 그 자리대가 한 2,150원 정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50원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2,000원 붕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그 자리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 없이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2,750원 위로 오게 된다면 좀 챙겨가면서 한 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경 GNM에 대해서 간단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배팀의 일부에서는 문자 상담 주신 분들은 간략하게 가격 전략 정도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연결되셨어요. 예.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SO1인데요. 네. 작년 2019년 6월 20일 날 82,100원에 25%를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목표로 한 12만 원 정도로 하고 하면 판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11만 얼마까지 오길래 안 팔았더니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걱정이 돼서 좀 타이밍 한번 정재훈 놓치셨어요. 전문가님한테 좀 물어보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예. 이번 달 들어서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원인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시장이 내려가고 또 여러 가지 세계 경제적으로 지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같이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좀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아요. 그때는 다 12만 원 간다길래 그러고 샀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예. 더 이상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 늘 저도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는지 한번 저희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SOE를 작년에 매수를 6월 하셨어요? 20일 날. 예, 6월 달에 82,100원에. 싸게 잘 사셨는데 예. 이게 좀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 못했을 때는 조금 줄이실 줄도 아셨어야 되는데 대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경험이 없어갖고 12만 원 정도까지 갈 거라고 그래서 거기 목표만 정하다 보니까 11만 뭐 1,000원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계속 그 뒤로부터 빠져버리더라고요. 자, 일단 SOE 산업재 쪽 섹터죠. 예. 화학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유가 급락 나왔죠. 예. 정제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영향 때문에 주가는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주가는 참 싸요. 산업재 쪽 섹터가 싸게 볼 수 있는데 배당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 SOE 같은 경우도 PBR은 한 배가 좀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올해의 실적, 뭐 경기가 좋아진다,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SOE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미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봐도 미국 기업에서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을 봐도 산업재 섹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SOL 같은 경우는 구산업 쪽에 많이 포진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아, 예. 지금 구하는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예. 저는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속이 쓰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 매수가 위로는 좀 시간이 걸려도 올라올 거예요. 한 85,000원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그럼 그 자리 때는 조금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참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때 11만 원대 팔아야 되는데 12만 원, 13만 원 간다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 원래 이게 증권사 부분들이나 이게 차트 위주로 좀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증권사에서 그렇게 권해가지고 샀거든요. 그 이제 그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가고 싶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욕심이고. 예. 그 차트가 빠지게 되면 더 빠질 것 같은 게 사람의 욕심이고 심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예. 상황에서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거예요. 다소 좀 걸릴 거지만 조금 더 기다리는,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여요. 그 전문가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7만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건 손절은 의미가 없겠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예. 빠져 있는 상황이라 손절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참 좋다고 해서 이렇게 샀는데 다른 기회가 한번 종목군들도 왔는데 있으니까 너무- 예. 그리고 또 교체를 좀 해보세요. 좀 나중에 올라가면. 예, 예. 아이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SOL 속상하시겠지만은 종목 교체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율성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배트맨 일부 자주 보시나요? 예, 정재훈 전문위원의 팬이신 거죠?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헬릭 스미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86,300원에 비중 30%.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어제 그 종가에 매수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키스톤 심포지움에서 호평 받았다라는 기사도 보셨어요? 예, 예, 아, 그럼 내일장부터 이제 조금 흐름이 궁금하시겠네요. 예. 그래도 참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목표가를 한번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세워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은 좀 자주 보세요. 제 페이스트 네? 매일 거의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세요. 예, 그럼 제 역별은 보지 말라라는 말씀도 자주 들으셨겠네요. 예, 예, 근데 역별이잖아요. 예. 역별로 크게 못 가요. 아니 근데 헬릭 스미스가 이 파동이 보니까 네. 한 2, 3일 이렇게 양봉을 띄우면서 수급 자체가 좀 우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그다음 뭐 학회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수급이 좋았죠. 예예 2월 3일, 2월 4일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면서 좋았죠. 그죠? 예. 오늘 근데 다 때렸네? 이틀 예. 들어온 물량보다 더 때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그죠? 예. 그럼 대응을 하셨어야죠. 수급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판단은 잘 하셨어요. 예. 근데 일단 역배열이에요. 예. 차트가 역배열인 걸 일단 제껴놓고 보셔야 돼요. 예. 뭐 이게 여기에서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예. 뭐 상장사 1000개 중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예요. 예. 그리고 엄청난 재료가 있다?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임상 실패했잖아요. 헬릭 스미스. 그죠? 예. 그러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런 재료가 있고 뭐하고 한다라면 올라갔어야 돼요. 아, 예. 이거는 시간 되게 오래 걸릴 만한 부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족족 다 저항이에요. 예. 올라가 수월하지가 않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 종가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대응을 잡아야 되겠죠? 저점 라인 때 깨지면 안 되겠죠? 예.
저점 라인 때 깨지면 안 되니까 75,000원짜리 때 깨지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86,0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86,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리스크가 좀 더 커요. 예. 아, 방송 보셨는데 왜 이렇게 역배열 종목을 왜 사셨지? 수급 개선된다고 해서 역배열 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짧게만 좀 봐드릴게요. 예. 이거 8만 원 깨면 예. 8만 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아마 좀 더 밀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릴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차라리 7만 8천 원 있죠? 7만 8천 원. 예. 7만 8천 원 깨면 7만 8천 원이 7만 9천 원이네요. 예. 7만 9천 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세요. 아, 예. 7만 9천 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8만 6천 원짜리 때에 매수하셨는데 거의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매수가 위로 오게 되면 매도하세요. 예.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좀 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저희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정재원 전문위원께서는 늘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정배열로 잘 만들어진 그런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매집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는 정말 역배열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역배열에 있는 종목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손실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정재원 전문위원에게 약간의 잔소리는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활용을 하셔가지고 꼭 전화하고 문자 상담 통해서 접수를 빠르게 종목을 좀 넣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처방전을 좀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세워서 가지고 가야 하는지 해결 방안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 문자네요. 대한유팜이 들어와 있네요. 13,500원에 10% 보유를 하신 3509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손실 중이시거든요. 이 종목. 바이러스 관련주잖아요. 어떻게 볼까요? 13,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테마성 흐름들은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데 13,500원짜리 때면 요 자리때나 요때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요 이틀 중에 하루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저가가 깨지면 무조건 매도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때 요 자리때에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매도를 안 하셨어요. 이 자리때.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21선 깨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21선 깨면 시세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매도를 안 하셨고요. 대응을 한마디로 말해서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 1,600원 깨지게 되면 아마 10,000원짜리 때까지나 그 이하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 한 12,000원 정도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분할로 조금 매도를 해서 비중 축소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전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조금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노고스 바이오고요. 네. 매수 얼마에 하셨어요? 네, 오늘 종가에 14,800원에 네. 5%고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뭐 진단 키트 관련 주식이라고 지인이 추천을 해가지고 한 1개월 정도 보유해볼까 해서 오늘 좀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슈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좀 기간을 가지고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정재원 전문위원 연결해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진단 키트, 뭐 진단 첨단 장비 시약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코로나 이 부분들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 예. 일단은 뭐 매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인의 권유로 이걸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모르고요.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어머니. 왜냐면 네. 어머님 돈이잖아요. 네. 그죠? 그럼 까먹어도 어머님 탓이고 수익이 나도 어머님 탓이에요. 그죠? 예. 자, 일단은 차트를 보게 되면 정배열 초입 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반등은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뭐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떤 이슈나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만 차트적인 모습들로만 보게 되면 예, 지분들도 좀 괜찮고 150만 주에 190만 주, 유통 물량이 한 170만 주 정도 되는데 예, 170만 주가 유통 물량인데 냉정하게 보면 이 불쑥불쑥 거래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거는 뭐냐?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매집성 거래량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네네. 5%시면은 그냥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살짝 조금만 담궈봤어요. 가져가 보세요, 이거. 그냥 예.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놓고 봤을 때 예, 한 번 흐름들이 나서 2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한 19,000원, 2만 원 이제 언저리 때까지 움직일 수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 비중이시니까 예, 5% 비중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네. 가져가 보세요, 이거는. 아, 예. 그래서 한 19,000원, 2만 원 정도 때 오게 되면 예. 뭐 절반 팔고 나머지는 좀 더 가져가 보시든가 그렇게 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예, 큰 욕심 내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익 꼭 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종목 네. 빨리 한번 봐볼게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이거요, 삼성전자를 매수 타임을 한번 놓쳤는데, 재매수할 건데, 네. 그 어떻게 뭐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6만 원 아래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물론 오늘 장중에 6만 원 가기는 했는데 얼마에 네. 매수를 해서 들고 계세요? 59,400원인데 네.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아랫게 또 월요일 날인가 55,200원까지 내려왔는데 놓쳤어요. 아, 해야 되는데. 비중 얼마나 담고 계세요? 지금 한 20% 약간 못 되는데 네. 재매수 좀 더 들어가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더 하락 추세가 나와야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나올란지 또 뭐 어떻게 될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좀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재현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삼성전자 그때 상담 한번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어머니? 예, 그런데 그거 5만 5천 원에서 4천 원까지 이래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55,200원 찍어서 못 사셨구나. 예, 그때를 내가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그래서 올라와 보니까 이것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또 뭐 기회가 있을라나 싶어갖고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 내가 여쭤보려고요. 어머니 일단은 매수 못 하셨으면 좀 어쩔 수가 없고 뭐 55,000원 밑으로 아마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55,000원 그래서 깨지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잘 하셨고 예, 비중이 20%시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사는 거는 저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어머니. 아니 이거는 좀 묻어두려고요. 묻어두고 뭐하건 간에 만약에 예, 뭐 4만 원대 초반이나 뭐 이런 데 사셨으면 묻어두세요 얘기하겠는데 예, 이 6만 원대 거의 6만 원 언저리에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예.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 다시 빠져갖고 5만 5천 원대까지 빠지고 뭐하고 해도 묻어두실 생각 있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장기로 요거로 조금 보려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말고 대형주 좀 들어갈까 이런 생각에 이제 20%가 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 네, 나중에 이게 다시 조정을 받으면 그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사셔도 돼요, 어머니. 뭐 삼성전자 말고 예, 좋은 주식들 많이 있잖아요. 자질구레한 주식, 뭐 중소형, 그 자질구레한 주식이라는 게 어머니 이제 중소형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그래도 좀 중소형주 몇 개 말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군들도 있어요, 어머니. 예를 들면 지금 뭐, 가격대가 너무 높다 이다 그지? 좀 삼성전자 같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실적이 외국인들 양매수 들어와줬고 금융투자도 오늘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고 했는데 네, 외국인이 다시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 거는 좋아요. 네, 좋은데 가격적으로 만약에 이게 55,000원 좀 깼다가 갔었으면 어머니 좀 충분히 매수를 하셨을 건데 그런 단가도 좀 낮아지고 예, 예, 그럼 조금 더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예. 뭐 찍고 올라갔으니까 다시 매수가 부근까지 왔으니까요.
그냥 네. 따라 들어가거나 하지 마세요. 비중이 예를 들어서 5% 정도만 된다라면 네. 조금 뭐 더 사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20% 갖고 계시니까 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건. 그냥 아, 더 치고 가거나 하게 되면 어머님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하시다고 하니까 네. 그냥 좀 더 가져가 보시고요. 네. 차라리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삼성 SDS 같은 기업이 있어요 어머니. SDI가 아니고 S요. 삼성 SDS, 삼성 SDI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 안 그래도 음. 그걸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삼성 SDS도 삼성 계열사잖아요. 예, 예. 저는 이거 장기 투자로도 괜찮아 보여요, 어머니. 4차 산업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SDS가 예.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아, 지금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19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이게 한 27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19만 원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거나 네. 아니면 어머니 뭐 연세 있으시고 배당 받으시고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은행주 같은 게도 괜찮아요. 어느 거예요? 은행주, 중형주에? 은행주. 아, 은행주에? 아니 뭐 그거는 NH투자증권도 좀 괜찮고. 답답합니까? 응? 그건 좀 답답해가지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배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적 올해도 괜찮고 한데. 은행주도 해서 배당 받으시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아, 은행주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뭐 그냥 KB금융이나 제일 큰 기업이 KB금융이나 이런 거니까 그런 걸 좀 보시거나 예. 아니면 뭐 4차 산업 관련해서 본다 싶으면 삼성 SDS 같은 걸 보시거나 예. 아니면 뭐 금융주 중에 더 큰 거 뭐 좋은 거 한다면 뭐 NH투자증권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 그 KB금융이나 또 삼성 SDS,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그게 큰 기업입니까? 큰 기업이에요, 어머니. 큰 기업이니까 그런 거 좀 보시고 예. 오늘 또 전화가 와 있어서 금방 끊어야 돼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가득 챙겨가셨네요. 또 다른 종목으로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1441님께서 XM 보내주셨는데 3,600원에 40%거든요. 차트 보면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인가요? 일단 정배열 초입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뭐 괜찮은 적자는 좀 일단 안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 보안 쪽 이쪽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3,6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건 뭐 이미 물려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네요. 보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3,400원 정도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X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보유를 하면서 그럼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면 좀 좋을까요? XM이요? 네. 글쎄요, 이게 지금 문자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네. 좀 뭐 자세하게는 못 들어보는데 클라우딩 서비스라든가 소프트웨어 설계 뭐 이런 쪽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라든가 AI 그러면 테마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네. 물량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고점 부근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뭐 AS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때 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XM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인데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CMC 제약의 네. 3,960원 비중 70%요. 3,960원에 70% 비중을 많이 담고 계시는데 예, 일단 근데 오늘 그래도 한번 슈팅이 나와서 수익 중이시잖아요. 예. 어떤 거 보고 매수하셨어요? FDA 때문에 미리 그냥 중장기로 보려고 하는데 투매를 더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좀 더 팔고 다시 또 재매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한번 좀 챙기고 가는 게 나올지 아니면은 조정받을 때 조금 더 담을지 답변을 좀 챙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FDA 어떤 FDA예요? 뭐에 관련돼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조현병에 관련한 조현병의 시장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체크를 해보셨나요?
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조 원 정도? 예. 네. 그래서 FDA 그 심사를 네.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요. 예. CMG 제약 같은 경우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좋다 뭐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다른 제약사, 제약바이오 쪽에 비해서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제약사다라는 거? 그게 일단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예. 3,960원에 비중 70%를 매수하셨는데 이걸 더 사야 될까 고민을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70% 정도면 그래도 적당한 것보단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좀 길게 여유 있게 보셨단 말이죠? 그 이틀 전에 그거 3,600원에 사가지고 네네. 오늘 4,200원에 팔고 다시 또 재매수한 거거든요. 뭐 길게 보신다면서 뭐 샀다 팔았다고 그러면서 뭐 기계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네? 좀 팔고 다시 또 재매수를 하려고 중장기로 들려고 그냥. 뭐 단타 쳐요? 그거거든요. 직장인 안 다니세요? 직장? 예, 직장이에요. 예. 직장 다니시죠? 예, 그 그 회사 타이밍이 딱 전화번호 그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일러주게. 일은 안 하고 맨날 주식으로 사고 팔고만 한다고. 내 일러주게. 아니 길게 보게 하는데 길게 보신다고 하셨으면 좀 예. 여유 있게 진드감치 하셔야지. 그게 뭐예요? 단타지 그게. 아, 안 그래요? 예, 그렇죠. 그 단타 칠 거면 못하라 직장 생활하고 그래. 직장 오히려 더 일러줄 거예요. 내가 내일. 일단은 그 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예. 좋은데 이게 왜 그래? 비중이 이제 과하게 들어갔다 보니까 예. 빠지면은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네,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비중 좀 과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게 매물 소화를 좀 해주는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 그럼 제가 예. 판단했을 때는 4,000원대 지금 한 4,300원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예. 저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가져가 보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FDA 그 부분들을 노리고 했다라면 예. 일정한 부분만 투자 마인드로 좀 보시고 예.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찾으셨던 것처럼 다른 종목군들을 찾아봐서 좀 포트를 꾸려보세요. 차라리.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장중에 수익 내신 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으로 조금만 더 수익을 내고 나오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인데요. 6632님의 종목입니다. 유니크를 매수를 하셨어요. 6,140원에 10% 보유 중이시거든요. 오늘 종가하고 매수가 부합하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유니크 수소차 관련주예요. 수소차 관련주인데 6,14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6,14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딱 한 차례 상승 끝나고 이제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은 좀 가고 있는데 이거 박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흐름들이 나오기는 아직까지 정배열권으로 돌아선 그런 모습들은 아닌데 좀 가져갔다가 6,800원에서 한 7,000원 언저리 때 오게 되면 그때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유니크까지 상담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상담도 참 만족이 되는 그런 상담이셨길 바라면서 내일 이 시간도 종목 신청 많이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아쉽지만 시간 관계에서 오늘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코너가 또 기다리고 있죠.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들어보러 지금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감안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단 어제 이어서 강의를 해주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 오늘 어제 TV를 보지 못하고 지금 또 TV를 켜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종목을 검색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이제 검색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HTS 상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HTS 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조건 검색이라는 란이 있어요.
요거를 보고 이제 대부분 다 차트 위주로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차트로 보게 된 주가 이동 평균선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주가 이동 평균선 돌파를 하고 하는 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5일선 자리대를 돌파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검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몇몇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좀 스윙 관점으로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21선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주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는 1위평으로 돼야 돼요. 1위평으로 되고 종가가 21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넘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걸 한번 추가를 해놓고 난 다음에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럼 거래량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여기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KNN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있네요. 테마성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전고점 돌파가 나왔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차트의 모양새를 놓고 봤을 때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네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선정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역배열이니까 이런 종목군들 역배열이잖아요. 그럼 제가 역배열 보지 말라니까 역배열은 제껴요. 그냥 빼버려요. 그러면 신풍제약 오늘 상한가 같네요. 이런 것도 너무 급등 났으니까 빼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역배열권역도 많고 정배열권역에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보니까 개별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이라는 그 기업이 상한가를 갔는데 만약에 안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캔들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21선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 다 지워버릴게요. 241선 뭐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뭐 5일선, 11선, 121선, 61선 다 지워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캔들의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잖아요. 기다렸다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이런 종목군들을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거래량이 부족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은 다 빼고 나서 보게 되면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일단 눈에 조금 들어오네요. 근데 거래량 부분들이 좀 아쉽죠. 거래량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주는 이런 것처럼 나와줬다라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골라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고 괜찮을 만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요번에 최근에 제약주들 보니까 흐름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21선에 지지를 해주고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거는 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기술적인 반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으니까 좀 내버려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다른 종목군들을 보거나 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눈에 보이거나 하지는 않네요. 사실 보니까 큐캐피탈 뭐 이런 기업들 같은 정배열 초입권역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너무 저가 종목이에요. 그러면 딱 거래량이 조금 증가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봐볼까요?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241선 밑에 있죠. 주가가 그냥 빼면 됩니다. 안 보면 돼요. 그죠? 안 보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이 종목도 다 제껴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를 더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241선이에요. 주가가 241선 위에 있는 종목이 좀 더 좋겠죠. 그러면 다른 종목 부분들을 좀 보면 좋겠죠.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느냐. 주가 이동평균선을 비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상세 이동, 주가 이동 평균 비교 1위평보다 242평보다
종가 1위평이 더 큰 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주가는 아마 241선 위에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241선 위에 있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제 쭉 보는 거예요.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대량 거래가 터졌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터지고 바닥권역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종목군들은 뭔가 재료나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겠죠. 그럼 눌림목 구간들을 잘 활용해 보는 거예요. 고려 산업도 마찬가지로 정배열권에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저는 참고로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디프리 파동 같은 경우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털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에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이외에는 그게 딱히 화일약품 정도? 뭐 그 정도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동구바이오 같은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에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2018년도에 상장하고 난 이후에 계속 밀렸어요. 바닥을 만들어가고서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뭐 아마케를 대비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르지만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죽지도 않고 윗꼬리가 길게 달았는데 죽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종목을 만지고 있구나, 컨트롤하고 있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종목군들을 접근하면 오히려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전에 큐캐피탈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전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군들 뭐 한네트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흐름들이 나왔었네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서 밀려 내려왔지만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정배열 초입권역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뭔가 재료와 이슈가 있다라면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셀리버리 같은 건 빼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 뭐 거의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네요. 대형주 중엔 GS 리테일 뭐 이런 것도 정배열 초입권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241선 기준으로 잡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SCI 평가정보 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에 밀려 내려왔다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은 장기 평선 위에 놀고 있고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돌아서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골라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1위평이 21선, 22평을 골든크로스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주가가 21선을 뚫었다는 얘기고 오늘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241선보다 1위평이 가격이 크다라고 하는 건 241선 위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CS윈드 같은 경우도 정배열권역 만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 깨끗한 나라 테마성이니까 다 제껴버리고요.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제껴버리고 안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 분석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차트에 대한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골라놓고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종목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눈이 좀 띄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하시고 어저께는 5위평 말씀드렸고 오늘은 22평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한 번쯤은 종목을 찾아보는 그렇게 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뭐 그런 트레이딩이 됐던 투자가 됐던 그런 걸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정재훈 전문가의 강의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는 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좀 짧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주식에 대한 정보나 장 시작하기 전에 투자 전략 같은 것들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8시에는 정재훈 전문가의 무료 강연회 또한 유튜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미리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온라인 강연회까지도 함께 혜택을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가 증권업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 지금 최종 승인을 받았다라고 기사에 뜨고 있는데 내일 장 시작할 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